기업이 정보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적 자원 관리, 기업의 시설 관리, 정보 시스템 관리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먼저 인적 자원 관리부터 생각해 볼까요? 기업의 가장 취약한 정보 유출 위험 요인은 조직의 내부 인력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핵심 인력 유출에 대한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핵심 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인적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는 업무와 관련된 자들에게 비밀 준수 의무 서약서를 받아두는 것, 직원 퇴직 시 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 비밀을 폐기 또는 반환하도록 하고, 퇴직한 직원 컴퓨터 하드를 보관하는 것, 그리고 퇴직하는 직원에게 전직금지 약정서를 받아두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내부 직원이 서명한 비밀 유지 서약은 내부 직원과 회사 간 계약으로 내부 직원에게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인지시켰다는 사실에 대한 법적 증거입니다. 입사 시, 퇴사 시, 교육 시 또는 부서 배치 및 프로젝트 투입 시 등에 있어서 비밀 서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2016년 4월 16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는 토요일은 가수다 시즌2 기획과 잭스키스 섭외 과정이 담긴 이야기가 공개됐습니다. 이날 잭스키스는 게릴라 콘서트를 하기로 하고 비밀 유지 서약서를 썼습니다. 계약서에는 가족, 친구, 애인, 룸메이트, 애완동물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비밀을 유지한다. 또한 만약 공연 전에 게릴라 콘서트가 알려질 경우 공연이 전면 취소되고 플랜 B가 진행된다. 플랜 B는 하나마나 행사다. 잭스키스는 플랜 B에 적극 참여, 모든 일정을 성실히 이행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MBC 예능 프로그램 일밤 복면가왕 민철기 PD가 청중평가단에게 비밀 유지 서약서를 받는 것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민 PD는 인터뷰에서 청중평가단에게 비밀 유지 서약서를 받는 것은 스포일러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면서 비밀이 공개되면 프로그램의 재미가 반감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이라고 밝혔습니다. 복면가왕뿐 아니라 비밀 유지가 생명인 노래 경연 프로그램들은 이 같은 비밀 유지 서약서를 받고 있는데요. 복면가왕은 녹화 때마다 청중평가단에게 비밀을 인터넷 등에 게재할 시 한 회 제작비를 책임진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받습니다. 방송사들도 결국 기업으로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데 사전에 기대감을 줄 수 있는 정보들을 유출하여 시청률이 하락하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는데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비밀 유지 서약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A사는 자사 핵심 인력이 경쟁사로 이직함과 동시에 영업 비밀을 유출시켜 선의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물론 이직한 직원이 근무할 당시 사내에는 보안관리 규정과 비밀유지 서약서 등의 안전장치가 있었지만 피해 복구를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A사가 패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직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영업비밀 보호 관련 서식에 영업비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적시하지 않았던 게 화근이 됐던 것입니다. 즉, 비밀유지 서약서도 얼마나 구체적으로 적느냐, 그것이 핵심인데요. 예를 들면 보안 서약서의 경우 다음과 같이 인적 사항을 기재한 후 보안 관련 사항에 대한 내용을 서약을 받습니다. 비밀유지 서약서의 경우는 회사마다 차이는 나지만 기본적으로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팁 버튼을 클릭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양식에 추가적으로 기술을 한다면 구체적인 처벌 규정, 계약 기간, 제외 사유 등이 들어가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분쟁을 줄일 수 있고 비밀 유지 대상자의 경우는
보다 경각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직 또는 경업 금지 약정은 근로자가 재직 중 얻게 된 회사의 기술, 고객, 거래처 등의 정보를 이용해 다른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재직회사와 경쟁관계에 놓일 수 있는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약정입니다. 다음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죠. A씨는 1993년 S전자에 입사해 반도체 개발팀에서 연구하다 2014년 12월에 퇴직했습니다. S전자에서 퇴직한 A씨는 회사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적어도 2년간 같거나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창업, 취업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A씨는 2016년 2월 S전자의 경쟁업체인 K반도체 업체에 입사했습니다. 이에 S전자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고 A씨는 2016년 12월까지 K반도체 업체에 일해선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매일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A씨가 K반도체 업체에 취업할 경우 S전자의 기술이 유출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이 사례는 재판부에서 다양한 이유로 A씨가 K반도체에 입사하더라도 S전자의 영업비밀이 침해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A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전직금지는 기업의 기술 유출 관련해서 매우 예민한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밀 유지 서약서는 모든 임직원들에게 부과되어야 하는 반면 전직 금지 약정 또는 경업 금지 약정은 핵심 기술 인력 또는 임원 등과 체결합니다. 주의할 점은 전직 금지 기간이 비밀의 정도, 시장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과도하게 장기간일 경우에 약정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전직 금지 기간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경업 금지의 경우 2년에서 3년입니다. 또한 전직 금지 기간 동안에는 적절한 보상, 예를 들어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전직 금지 기간을 초과하여 부과되는 경업 금지 기간 동안에는 전직 금지 보상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책정할 수 있습니다. 입사자의 경우 도덕성, 범죄 및 개인 파산 등 법률적 문제, 입사 동기, 이전 회사의 퇴직 동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비밀 유지 서약서를 제출토록 합니다. 특히 경력 입사자는 이전 회사에서 영업비밀을 취급하였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토록 함으로써 회사 간 분쟁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퇴사자의 경우에는 업무 인수인계 리스트를 충실히 작성하도록 하여 서명하도록 하며 경업 금지 및 비밀유지 특약이 포함된 퇴직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또한 퇴사자가 재직 시 작성한 각종 서약서나 프로젝트 투입 기록, 전자파일 입출력 또는 암호화 해제 로그 등을 해당 부서 팀장 또는 중역, 보안 담당 부서에게 확인하고 반드시 보존하여 사후 분쟁에 대비토록 합니다. 회사의 문서를 가지고 퇴사한 경우 무단으로 자료를 다른 회사에 유출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반출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사원증 관리의 경우 재직자와 외부 방문 계획을 구분하고 출입 지역에 대한 차등적 제한을 둡니다. 한편 바코드, RFID, 스마트 카드를 적용한 사원증이 많이 보급되고 있지만 복사, 위변조가 용이한 바코드 방식은 바코드를 촬영한 사진으로도 사용이 가능할 정도로 쉽게 도용할 수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재직자도 출입할 수 있는 지역과 출입을 제한하는 지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사원증을 컬러로 구별하거나 전자식별 시스템을 구현하도록 합니다. 다음에 기업의 시설 관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은 물리적인 위협으로부터 주요 정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주요 사무실, 연구소, 중요 설비 및 장치 설치 장소, 지역 등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구역을 지정한 후 구역별 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외부인 및 관련 없는 내부인의 출입 통제 구역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공동구역에 대해서는 외부인의 출입 시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소속 등 출입자의 정보를 관리합니다. 주요 정보를 출입관리대장에 기재하고 내부 인력을 통해 안내하며 과도한 불편을 주어 거부감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수준을 유지합니다. 일반 구역은 주요 정보에 대한 보호의식이 약해지기 쉬워 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며 외부인과 내부인을 구별하기 위해 사원증을 폐용하도록 합니다. 자리 이탈 시 화면 보호기를 설정하고 책상 정리를 생활화하며 주요 문서는 캐비닛에 보관합니다. 또한 복사기, 팩스기 등은 사무실 안쪽에 비치합니다. 제한구역은 승인받은 내부인만이 출입하도록 하며 외부인의 출입은 반드시 통제하고 설비의 훼손, 파괴, 오작동 등의 문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제구역은 주요 기술에 대한 개발 및 연구가 이루어지고 주요 정보를 보관하고 있으므로 최상위의 보안 대책을 적용합니다. 또한 해당 근무자 이외 모든 출입을 금지하고 일반 직원도 승인을 받은 후에 출입하며 외부인은 절대 출입을 금지합니다. 끝으로 정보 시스템 관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업은 정보 시스템 관리를 위해 정보 보호가 관리되지 않는 정보 시스템은 절대 신뢰하지 않아야 하고 네트워크 보안은 암호화를 하지 않은 패킷의 송수신은 엄격하게 금지하는 등 모든 네트워크를 최적화해야 합니다. 정보 시스템의 보안을 위해서 첫째, 중요 데이터는 삭제나 변조를 대비해 주기적으로 백업이 되어야 합니다. 고의적인 사고로 데이터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관리자의 실수, 시스템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장애로 인해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백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불필요한 서비스를 중단하고 시스템 설치 시 디폴트로 열려있는 서비스 포트를 막아야 합니다. 방화벽을 활용해 사용하지 않은 포트는 막고 사용하는 포트도 웹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잘 관리해야 합니다. 물론 포트 스캔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열려있는 포트를 확인해 침입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보안 조치는 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백신, 방화벽 등 기본적인 보안 프로그램은 반드시 설치하여 운용하고 새롭게 생성되는 변종 바이러스 및 해킹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시스템의 운영체제도 개발사가 보안 취약점이 발견될 때마다 패치를 제공하므로 이에 관한 정보를 취합해 즉각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